네, 투자자분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시장과 종목에 대한 정보들 투자텔미를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열심히 찾고 또 찾아봤습니다. 준비된 키워드부터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악재가 다시 호재가 된 반도체 쪽 얘기 제일 먼저 전해드릴 거고요. 수출과 실적은 이제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도 실적 미리 보기로 수출 데이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아주 트렌디하게 남다른 보폭을 보여주고 있는 기업, 종목 얘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이제 외신을 통해 전해진 기사와 속보 내용이 있죠.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미국 정부가 H20 칩의 대중국 수출을 승인했으며 곧 중국 시장에 출하를 시작할 예정이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자세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번 달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항이 워싱턴 DC와 베이징을 이제 연달아 방문해서 AI가 에너지, 물, 인터넷처럼 필수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전 세계의 AI 확대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핵심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요.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H20 GPU의 판매 허가를 이제 신청 중이라고 밝혔는데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대해 해당 라이선스를 발급할 것을 이제 보장을 했고 엔비디아는 곧 제품을 출하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새로운 RTX 프로 GPU를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팩토리와 물류용 디지털 트윈 AI에 최적화된 제품이라며 관련 규제를 완전히 준수한다라는 젠슨항 CEO의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 기사와 함께 당연히 미장 시간에서는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했고요. 국내 증시 안에서는 오늘 수혜주로 삼성전자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H20에 삼성전자의 HBM3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른 텔레방을 통해서 이 내용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 JP모건에서 나온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H20에 들어가는 HBM3 고대역폭 메모리의 주요 공급업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H20 칩과 관련해서 지금 100억 달러, 하나로 계산을 하면 약 13조 원 이상의 비용 환입을 기록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놨고요. 이 부분이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골드만에서는 H20 이 GPU가 신형 HBM에 비해서는 수익이 낮고 마진이 낮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 기여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런 코멘트를 또 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그래도 일단은 반응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 분위기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네, JP모건에서는 3분기 실적에 긍정적일 것이다. 아니다. 골드만에서는 매출에 그리 기여하는 부분이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의 논란이 존재하기는 하는데 오후장 들어서 조금 더 힘을 내주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가입니다. 1% 넘게 오르면서 현재 63,40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SK하이닉스와는 좀 상반된 주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게 좀 의미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최근에 6만전자에 잘 안착한 이후로 조금씩 힘을 내주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아쉬움이 많은 보폭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오늘 6월 수출 데이터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늘 수출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올려주는 이 아레테군의 방을 한번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2분기 확정 기준으로 비교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마 리서치가 이번 2분기 역대급 수출 데이터를 내놓은 데 이어서 6월도 수출 상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반기 만에 지난해인 2024년 수출 데이터를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또 전력기기 쪽의 섹터가 좋은 가운데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추정 수출이 이번 6월에 폭발적으로 증가한 게 숫자로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노바렉스도 지금 수출 추정치가 계속 사상 최고가 수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건기식 쪽 수출 좋았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5월까지 수출 데이터가 사상 최고치였는데 역시 6월에도 CCL 수출 여전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JVM이 있습니다. 약국 자동화 전문 기업인데요. 지난 잠정 수출 데이터 때도 제가 이제 살짝 언급을 드렸었고 5월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기업이기는 합니다. 5월 수출 확정 데이터 때 이제 말씀드릴 때 4월부터 갑자기 데이터가 튀었다. 그리고 견조함이 5월에도 유지가 되고 있다. 이번 6월에도 역시나 수출 숫자는 견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JVM의 수출 데이터를 두고 좀 예의주시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JVM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리면 약국 자동화 전문 기업이라고 얘기를 했죠. 이 회사의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북미에서는 바이알, 그러니까 병 포장 조제가 일반적인데 지금 병상 500 규모의 병원에서 파우치 시스템이 채택됐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는데 그 수혜를 JVM이 고스란히 누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방으로 또 이동을 해볼게요. 네, 태린이 아빠 방입니다. 휴메딕스와 동방메디컬, 원텍과 클래시스 이렇게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도 데이터가 좋았던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방산주들은 증권가의 2분기 실적 호평 속에 오랜만에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번 6월에도 수출 좋았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리노공업과 신텍, 해성DS를 꼽을 수가 있겠고요. 수출이 좋으면서도 수급이 비어있는 종목으로 이런 종목들이 추려졌다라는 점 여러분들 참고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안에서 의미 있는 수출 데이터를 보여줬던 5개 종목 현재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파마리서치는 다시금 사상 최고가 경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힘을 내주고 있고요. 효성중공업은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 들어서 황제주에 등극을 하게 됐죠. 주가 100만 원 선을 넘어선 상황이고요. 오늘 전력기기 쪽에서는 효성중공업, 일진전기 그리고 산일전기까지 모두 신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노바렉스 오늘 7% 넘게 오르면서 역시나 신고가 다시 쓰는 흐름 나왔고요. JVM은 5% 넘게 오르며 26,100원을 현재 구간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템입니다. 네, 청담 글로벌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화장품 전문 유통업체죠. 오늘 주가 흐름이 상당히 강한데 그 이유와 배경에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 이혜니 연구원이 쓴 보고서에 따르면 청담 글로벌은 미국과 중국의 틱톡 커머스를 통한 유통 라인을 확장하면서 지금 시장의 호평을 받고 있고 별도 부문 역시 자회사 실적 성장에 힘입어서 본격적인 턴어라운드 국면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일단은 가지고 있는 자회사들이 진짜 다 알짜더라고요. 바이오 비주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아이돌 굿즈를 판매하는 아이돌 스토어 그리고 명품 뷰티 플랫폼을 운영하는 바이슈코까지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최근에 기업 간 거래 B2B에서 소비자 직접 판매 D2C까지 유통 방식을 다양화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징동닷컴과 티몰 같은 B2B 거래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최근에는 중국 내 쇼폼 플랫폼인 중국 틱톡 그리고 샤오홍슈 등의 D2C로 유통망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 틱톡샵에서 마케팅을 맡고 있는 청담 글로벌의 자회사인 크리에이시브 역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유진투자증권 이혜니 연구원은 현재 청담 글로벌의 시가총액을 계산해 봤을 때 PR이 6.0배 수준이라면서 앞서 언급드린 내용들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을 때 실적 개선을 감안하면은 PR 10배에서 15배까지 적용할 수 있다라고 리포트에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PR 10배, PR 15배를 적용한 시가총액은 각각 2,140억 원 그리고 3,211억 원인데 오늘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총은 1,474억 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룸이 더 열려 있는지 계산이 되시죠?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일단 보고서 덕분일까요? 오늘 장 초반부터 예사롭지 않은 상승세로 좀 시작이 됐었고요. 장중에 무려 16%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인 것 같아요. 한 텔레그램 방에
오늘 청담 글로벌의 상승 이유다라고 이렇게 이혜니 연구원이 쓴 보고서 내용이 올라오면서 주가가 퍼포먼스를 보여줬었고요. 현재도 두 자릿수의 오름세를 유지하며 주가는 12% 넘게 오른 6,99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세 가지의 투자텔미 이슈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투자 뉴스를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은 코스피 지수에서 조선 방산 원전 종목도 올라서고 있는데 원전 쪽에 오늘 밤에 나올 뉴스를 한번 정리해보고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좀 또 접근할 수 있을까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어제 나왔던 이야기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 10억 달러 규모의 AI 에너지 투자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구체는 아직 안 나왔고 오늘 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행사에서 발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약 700억 달러 규모의 AI와 에너지 투자를 발표할 거고요. 새로운 데이터 건립하는 것, 또 전력망 업그레이드하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포함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여기에는 이제 사실 700억 달러의 규모보다는 블랙록의 CEO 레리 핑커도 참석하고요. 또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팔란티어의 CEO죠. 이 알렉스 카프카에 참석하면서 내노라하는 투자 은행들, 그다음에 내노라하는 빅테크 기업들까지 참석하면서 이 트럼프의 어떤 AI에 대한 규모, 투자 규모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결국 AI는 에너지로 직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게 이 AI 시대에는 이 안정적인 전력이 우선이다. 특히나 전력 공급이 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라고 하면서 이 원전 레네상스까지 말했던 건데 결국에는 석탄이나 천연가스, 이 원자력 발전 확대 방향도 아마 오늘 밤에도 강해질 것 같고요.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는 AI 촉진을 위해서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있고 규제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이든 정부 때 있었던 규제를 또 처리하면서 오히려 이 프로젝트 승인 절차를 또 단축해서 규제를 완화시키고 있죠. 그래서 간밤에도 미국 시장은 원전 가격이 올랐는데 아마 이런 구체안이 또 트럼프 대통령 쪽에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을 보시면 항상 좀 과하게 이야기하고 좀 부풀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힘이어서 아마 이 오늘 밤에도 가격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국내 증시에서 봐야 할 종목들을 본다면은 오늘은 준비 과정일 것 같고 내일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원전 종목들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 하나 지금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이제 반등하고 있는 원전 쪽을 중요하게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탑픽 종목으로는 뭘 볼까요? 네, 오늘은 지금 가격이 얼마냐면요. 33,550원인데 태용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태용은 풍력 종목으로 알고 계신데 이미 SMR 관련해서 이미 부품까지 공급을 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풍력 쪽에 있어서는 사실 유럽의 해상 풍력을 수주하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글로벌 해상 풍력 플랜트에서 점유율 50%를 차지하면서 안정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신사업을 보고 있는 게 SMR인데 이미 SMR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2월 달에 이 캐나다에 설치될 300메가와트급의 SMR 원전용 단조 부품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SMR 부품을 공급한 최초의 기업이 되는 거고, 이 캐나다에서 한번 수주했기 때문에 이 동일 프로젝트에 대해서 향후 수주 가능성도 꽤 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번 수주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속적인 수주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 AI로 인한 원전 하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대형 원전 말하는 것이 아니라 SMR로 가고 있는 건데 미국의 SMR에 대한 계획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또 중국 부품을 계속 배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단조업체들이 배제가 되면 그 반사이익을 그대로 또 태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도 꽤 큰 시장이 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미국의 SMR을 대표하는 게 스케일 파워 오클로 정도인데 오클로가 우리의 한성과 MOU를 체결했죠. 오클로가 우리 한성과 MOU를 체결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어떤 제품이라든가 우리의 보조 기계를 갖다 쓸 가능성이 꽤 클 겁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오클로든 스케일 파워든 설계 회사이기 때문에 설계를 하고 나서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기업 건설사에 맡기고, 보조 장비라든가 주 기기 같은 경우는 두산 에너빌리티 또 BHI 이런 기업들이 공급하게 돼 있죠. 그런 것 중에서 이미 SMR에 대한 단독을 공급한 태용이 가장 유리한 입장에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태용 같은 경우는 목표가는 4만 원, 손절가는 2만 8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SMR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태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 소개해 주신 칩셋 미디어가 오늘 이슈가 있어서 좀 부각이 됐었던 것 같아요. 리뷰 부탁드릴게요, 매니저님. 네, 칩셋 미디어는 이제 이 투화질 영상을 처리하는 이 차세대 기존 코텍입니다. 이게 지금 안드로이드 기기에 표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또 일본 쪽에서 원래 지금 이 전 세계 3대 반도체 기업을 하나 공급하고 있는 건데 일본 기업까지 들어가게 되면서 3대 반도체,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 기업 중에서 두 군데를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 치고는 사실 칩셋 미디어는 시가총액만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싼 부분이 있죠. 이 자율주행이 좀 가져됐을 때 아마 우리 국내 기업 중에서는 칩셋 미디어가 가장 먼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칩셋 미디어는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볼 영상은 알테온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테온 관련해서는 지난 영상도 많이 올려놨는데 알테온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지난 영상 보시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셔서 영상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